이 조기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저는 생각보다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방향성 전망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번에 특별 세미나를 이번 주 수요일 날 마련을 했습니다. 무려 100석 정도 되는 큰 규모로 외부 세미나장을 저희가 대여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점검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렇게 한 1억에서 2억대 소액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요, 저희가 정말 맛집 소개하듯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여러 군데를 저희가 또 같이 지도를 보면서 탐방하는 시간을 또 가질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로 인해서요, 국내 부동산 시장에 드리워졌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단은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출 조익의 영향과요,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속에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까지 덮치면서 단기적으로는요, 시장 관망세가 깊어질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또 조기 대선 실시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 불안정에 따른 매매 가격 상승 압력도 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요, 각종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공급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또한 전셋값 상승 압력이요, 심해지면서 집값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앞으로 2달 정도 가량의 시간이 시청자가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타임라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볼까 하고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에 최근에 매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열흘간 서초, 용산 실거래가 신고가 0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반포의 아리팍 같은 게 174제곱미터인가요? 여기 거의 98억 원, 거의 100억대 육박하는 또 실거래가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 구역 확대 지정 이전에 이제 거래된 것이 이번에 실거래가 신고가 나온 건데, 어쨌거나 최근에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상급지 이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 같고, 이 상급지로 몰리는 돈의 양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시행 전후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이제 용산구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125건이 거래된 것이 0건이 거래됐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84건에서 0건, 강남구가 압도적이었죠. 442건이었는데 3건 거래됐고, 송파구가 233건에서 1건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거래된 강남구와 송파구가 토탈 4건이 거래됐다. 그 중에 3건은 강남구다. 요점은 뭐다?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어 있다. 이게 이제 다른 부작용을 낳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00건이 거래된 게 3건밖에 거래가 안 되니까,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거래가 많이 소강 상태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거래량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 상승률입니다.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면 물건에 대한 희소성과 집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될 여력이 또 변수로 남아있다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 어저께 이제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확대도 이제 재지정했잖아요. 사실 이 지역은 지금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확대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면 한 20일 이상 남았는데 미리 확대 지정을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1년 연장을 했다. 압구정동과 여의도, 목동과 그리고 이제 성수동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용산, 서초, 강남, 송파만 하더라도 아파트의 개수가 무려 40만 가구입니다. 그러면 압구정이라든가 지금 여의도, 목동까지 합하면 거의 50만 가구에 육박하는 물량들이 시장에서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죠. 이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재건축 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잠실에 있는 주공 5단지라든가 장미 아파트만 보더라도 아파트 시세는 3, 40억인데 전세는 한 4, 5억밖에 안 되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강남권에서 자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생활권으로 인해서 전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임대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끌어올리기 장이 하반기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거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모아타운 일대도 최근에 신규 지정했습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뉴타운 지역들이 거의 많은 지역들이 지금 추가로 계속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량리 답심리라든가 자양동이라든가 아니면 마포라든가 동대문 쪽에 있는 지역도 여기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라고 이야기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종로구 숭인동이고요. 마포구 창전동, 그리고 성북구 정릉동, 미아동, 송릉동 요 일대들이 지금 최근에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런 지역들 뭐 숭인동이라든가 마포 창전동, 정릉, 미아, 홍은동에 있는 빌라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요. 전월세도 놓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사실상 시장 입장에서 보면 거래의 자유를 정말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고, 그러니까 집주인들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의 거래 제한까지 두는 것이 시장 안정화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근데 우리가 지켜볼 필요도 없는 게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많은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들이 어떻게 됐죠? 무려 50%에서 많게는 60%, 70% 이상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결국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데 이거를 고집해서 계속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물론 이제 서울시 입장이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할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할 게 이것밖에 왜 없습니까? 그죠? 주택이 부족하면 집을 많이 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집을 많이 짓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좀 완화해주면 되는데 이건 또 이제 정치적으로 넘어가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게 뭐예요? 규제를 완화해서 빨리 많은 공급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마포의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마포가 한 7만 가구 정도 되는데 마포가 지금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려면 그 정도 곱하기 2 정도 15만 가구 정도 공급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7만 가구 공급하는데 30년 걸렸거든요. 또 30년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도 마포에 공급할 수 있는 토지 많이 남아 있지 않고 토지 가격과 공사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택을 공급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런 것들을 정책 당국자라든가 공무원분들이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서울시 직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상당히 사실상 아이러니합니다. 강남 3구의 거래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 4월 1일부터 23일까지 강남 3구 거래량이 진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982건이고요. 서울시 전체 거래량의 17% 정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 982건 중에 그리고 약 40건 정도가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는 거래가 단기적으로 쏟아졌다. 자,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유동자금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비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동안의 시장만 보더라도요.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뭐 강남, 송파 할 거 없이 다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반포라는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그거에 비해서 강남과 송파는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살 사람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나는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대기 수요들이 현금 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계속해서 프레시를 가해서 거래에 대한 자유를 막는다면 결국 이 자금은 또 다시 똘똘 뭉칠 것이고 아니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또 언젠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게 되면 다시 한번 아주 크게 비상하는 점프를 하는 또 그런 장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이후에 982건이었던 것이 4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의 0.9%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최근에 뭐 2, 3억, 1, 2억 정도 가격이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글쎄 그렇게 하락하는 물건이 전체 물량의 10%도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물건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비규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안 사면 또 먹는다라는 생각이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팽배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에 강남 3구를 놓쳤어.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면 나는 집을 절대 못 살 것 같고, 아니면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나 절대 못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됩니다. 물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마포가 이제 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마포다 규제 피한 단지 어디인가 보니까 이 마레프가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죠. 이게 최근에 검색어가 7만 뷰를 기록하면서 새롭게 탑10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남을 묶어버리고 용산을 묶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 누구나 살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마포잖아요. 그러니까 마용성이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명칭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명사가 돼버린 겁니다. 명사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느낌의 명사냐면 그냥 이 지역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명사가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마용성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지역, 특별한 지역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해드리죠. 근데 이런 지역으로 당연히 풍선 효과가 들어가겠죠. 토우제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시는요. 마포, 성동, 광진, 강동을 합동 점검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동작은 왜 빠졌어요? 동작은 아파트 비율이 낮다 보니까 사실상 크게 거래량 반등이라든가 시세 상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의 물량이 많은 마포라든가 성동, 강동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 이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부동산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겠죠. 이 점검이라는 게 결국에는 부동산들에 대한 점검인데, 그죠? 거래량 체크하고 부동산 들어가서 장부 다 뒤져보고 계약서 뒤져보는 거잖아요. 참 제가 보면 이 공인중개사분들도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가격 뛰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부추겨서 뛰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으면 사라고 얘기를 해도 못 사는 겁니다. 그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방문하셔서 뭐 거래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돈이 있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는 거고요. 돈이 없는데도 내가 너무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친척한테 빌려 와서라도 구매를 하십니다. 마찬가지죠. 이 마포라든가 성동구 특히 이런 지역이 최근에 호가가 오르고 거래량이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검색량 자체가 확실하게 늘어버리니까. 그렇다고 이 지역들에 대한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합동 점검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애꿎은 또 공인중개사님들에 대한 피해만 가고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마포 성동 일대 일주일새 호가가 1억씩 껑충 뛰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안 사면 또 묶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최근 2, 3년 안에 펼쳐질 시장 안에서는 어쩌면 이번 장이 마지막 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서울시에서요. 합동 점검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구 아까 새 아파트 비율이 높다 그랬죠. 이 지역들에 대한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은 풍선 효과를 우려해서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 건 아니고 우려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애매한 게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다라는 의미를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거래가 100건이었어.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으로 올랐어요. 근데 거래가 토지거래 허가 지정 이후에 거래가 100건에서 10건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 나는 겁니다. 거래가. 근데 이제 12억까지 오른 아파트가 거래가 줄다 보니까 지금 팔려는 분들 중에 급하신 분들도 있고 안 급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내 물건에 대한 희소성이 높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물건을 13억에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13억에 내놨을 때 이게 거래가 되면 이게 또 실거래가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거래량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과연 시장 과열인 건지 아니면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거래량은 엄청나게 줄었는데 가격이 몇 배씩 올라버렸잖아요. 한꺼번에. 그죠? 그런 것들이 시장 과열인 건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격이 오르는 것이 과열인 건지 가격은 오르는 건 상관없지만 물량이 줄고 거래량이 줄면 이걸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건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과열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그러면 마포라든가 성동구만 추가 지정을 할 것이냐? 라는 또 의문이 남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서 서초, 송파, 강남을 묶고 용산을 묶고 가운데 두 군데를 묶었으면 다른 지역들도 향후에 추가적인 확대 지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알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남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상 서울시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게 막는다고 막힐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차 강조하지만 얼죽신입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신축이 대세인 시대는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입지가 좋은 신축은 희소성뿐만 아니라 가격 탄력성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10배, 20배는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앞으로 점점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이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이 보릿고개입니다. 이달은 서울의 한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이 문제인 겁니다. 수도권 별 문제가 안 돼요. 지방은 지금 완전히 풍지박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은 입주 물량이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서울이야. 근데 이 서울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든 아니면 다른 문제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자, 가뜩이나 물량이 없는데 토지의 전세 시장 불안 커진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40만, 50만 가구가 한꺼번에 발이 묶여버리다 보니까 매매만 못하는 게 아니라 전월세 거래도 못하게 막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건설사들 지금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수십 군데의 건설사들이 문을 닫습니다. 건설사들이 문을 닫으면 뭐예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을 회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대형 회사 몇 개만 남겠죠. 그죠? 그럼 그들이 또 뭘 할까요? 그러지 않아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사가 1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급을 주는 입장에서는 100군데의 견적서를 받아서 경쟁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건설사가 한 10개나 5개밖에 안 남아요. 다 부도나가다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사비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뭐 당연하죠. 불보듯 뻔하죠. 단합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만한 여지가 상당히 높다. 뒤쪽 테이블에서 단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이 건설사들이 지금 줄도사는 것도 뭐예요?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로 인하다 보니까 집들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놔도 미분양밖에 안 된다. 물론 이게 대출 문제뿐만 엮여 있는 건 아니죠. 이 직장과의 문제, 학교와의 문제, 학군과 일터, 그리고 즐길 거리가 있는 직주락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과 인구가 감소가 되고 고령화가 시작되고 도시가 빨리 소멸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놔도 사실상 아파트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 시대에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길로 많은 분들이 몰려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는 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다? 입주 물량입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지금 2025년 입주 물량을 보면요. 서울시에 반드시 필요한 물량이 한 5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3만 4천 가구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얼마 정도가 부족하냐면요. 한 16,000 가구 정도가 부족합니다. 근데 16,000 가구가 더 부족한 겁니다. 왜? 지금 이 자료는요. 거의 한 4, 5년 전에 만들어둔 자료예요. 그러니까 4, 5년 전에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입주 물량을 산정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착공했던 것들이 경기 변동이라든가 조합원들의 갈등이라든가 공사비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현장이 서버린 현장도 있고 계속해서 늦춰지는 현장도 있다 보니까 지금 2025년 물량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을 보면요. 거의 입주 물량이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없죠. 그죠? 이만큼의 폭이 부족한 겁니다. 5만 가구가 필요한데 5만 가구 정도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앞으로 10년간 공급 물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 물량도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거래의 제한도 막아버리고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거래도 막는 거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신촌 지역의 월세 가격이 원룸 평균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미친 거죠. 월세가 지금 미쳐도 단단히 미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세 물량을 없애버리고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시키고 물론 정부가 의도적으로 했던 거는 뭐 이해는 합니다. 어느 정도 LH에 누적 적자가 수십억
조에 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이상 보증을 못 해주겠죠. 그죠?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게 제가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시장의 방향성이 뭐냐? 방향성. 이 방향성은 전세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결국에는 월세화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서 월세 가격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해보면 입주 물량도 없고 토지거래 허가 확대 지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확대 지정이 될 겁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까지 확대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민주택이든 고가 아파트든 중저가 아파트든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물량, 그러니까 즉 임차 거래까지 할 수 있는 물량까지 묶여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은 제로다.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점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공급이 없다는 얘기를 누차 강조하는데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해주겠지? 누가 해줍니까? 정부가 해주겠지? 정부가 어떻게 해줍니까? 3기 신도시가 뭐 제대로 됐습니까? 택지지가 뭐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공공임대 아파트가 뭐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각자 도생이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본인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면 아무도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없다. 정부나 정책은 정치가 우선이지 우리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최근 10년 동안 20년 동안 국민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 영상 잘못하다가는 뭐 신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희 생각은 그렇다. 자, 결국 이럴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 투어제로 아파트를 이렇게 짓눌러 버리니까 이 뭉칫돈이 특별한 곳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비아파트로.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비아파트가 아파트의 거래량을 훨씬 더 넘는 일이 지금 출몰 하고 있다. 무슨 얘기다? 이 비아파트라는 건 결국 빌라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보다는 빌라 수요가 많겠죠. 왜?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각종 여러 군데서 모아타운이든 역세권이든 뭐 공공복합사업이든 신속통합이든 여러 가지 재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가 아파트를 사도 아파트인 거고 재개발을 사도 아파트니까 규제를 안 받는 재개발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비아파트의 가격이 당연히 오늘보다는 내일이 비싼 날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겁니다. 아까 마포랑 성동구까지 묶을 생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안 되겠다. 이번엔 비아파트까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뭐 하겠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을 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다? 우리는 빌라까지 묶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 묶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죠? 자,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중저가 아파트,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빌라마저도 거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죠? 이 빌라에 대한 전월세 가격, 전세 가격은 공시 가격 126%로 뭐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고 칩시다. 야, 이 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안 그래도 서울시에서 서민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 빌라 오피스텔들의 평균적인 월세가 70에서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년 만에 30만 원씩 급여가 인상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진짜 살기 빡빡한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왜 월세를 내고 사냐? 종잣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월세 낼 돈으로 대출 이자를 내면서, 그죠? 뭐 해야지 돼요? 이런 재개발 지역 같은 데 투자를 해놔야지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 집 마련 빨리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해줄 거라는 막연한 망상은 빨리 버리셔야지 됩니다. 그죠? 그건 상상도 아니고 말 그대로 망상이다, 망상. 내 자신은 내가 지켜나가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빌라라는 상품도 골든타임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물건들이 주택수 산정 제외 물건이잖아요. 그죠?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이 신축 빌라들이 인기가 많죠. 그러면서 이제 1번 조건과 2번, 3번 조건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60제곱미터 이하면서 수도권 6억 이하의 주택들을 사시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 제외되니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무주택자가 샀을 때는 최고 3채까지의 감면을 받습니다. 아시죠? 1주택자일 경우는 2채까지 감면을 받고요. 우리 자녀분들 명의로 사면 이것 플러스 또 청약 통장을 또 활용하실 수가 있죠. 청약 시 무주택으로 또 인정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구축 빌라를 사면 재산세를 중과받고요. 취득세 중과받고 종합부동산세 중과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역시 중과를 받기 때문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재개발 투자하고 싶어도 그동안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 2년 동안 이걸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88 대책에서 나온 이 신축 빌라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축 빌라에 대한 혜택이 뭐냐? 결국 이거는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그죠? 아시죠? 대통령 시행령인데 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그죠?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의 직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면서 조기 대선이라는 판이 열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지금 같은 이런 아주 좋은 조건을 2027년 12월 30일까지 계속해서 밀고 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주택수에서 빠지는 물건, 취득세도 주택수 산정에서 빼주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무려 몇 채까지? 3채까지 이런 걸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전에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이 시행령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정치적인 뭐 보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행위니까. 그죠? 이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대통령이 심어놓은 이미지들을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의 이미지를 시작에 많이 어필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행령은 만약에 6월 3일이 이제 투표일이에요. 그럼 뭐 투표하고 누군가 만약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대통령이 되신 분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막 우당팡팡해서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 다 없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뭐 한 달, 2달 정도의 기간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7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8월 1일이 될 수 있고 9월 1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025년 8월 1일부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빌라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2025년 8월 1일부터 그런 혜택들을 앞으로 없앱니다. 주택수 산정 무조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될 거고요. 재산세 중과될 거고 종합부동산세 중과될 겁니다. 양도세 중과될 거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 이 내용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던 이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재개발을 생각하고 소액 투자나 자녀 명의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기 대선 이전에 뭘 하셔야지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빨리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이런 거에 대한 투자할 생각이 없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어. 이런 분들은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서울의 인기 지역 마용성이라든가 동작이나 광직이나 청량리 같은 지역들 그리고 도심권 이런 지역들이 뭐 빌라 가격이 심상치 않게 막 재개발이 막 오르고 내가 봤던 지역들이 3개월 있다 가보니까 구역 지정이 돼서 막 5억 6억씩 올랐어. 이런 걸 눈에 보니까 막 나도 이제 급해서 하고 싶어. 이분들한테 다 골든타임, 타임라인이요.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선이 있는, 조기 대선이 있는 6월 3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해 놓지 않으면 다시 이런 운 좋은 혜택은 가져가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뭐예요? 취득세에 대한 감면만 있을 뿐 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합산과세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죠? 주택 임대 사업자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주택수 산정 제외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를 투자하시던 아니면 아파트 실거주를 하시던 빌라에 대한 실거주나 아니면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를 하시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혜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지 됩니다. 이 혜택이 없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꼭 세일 끝나고 백화점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서 못 삽니다. 왜 세일 때 5만 원 했던 게 지금 8만 원 주고 사야지 되니까 억울해서 못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시고 아무리 많이 책을 들여다보시고 아무리 많이 인장을 다녀도 못 사는 건 못 사는 겁니다. 반면에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가 얼마나 쉽습니까? 정해줬잖아요. 누가 정해주면 국토부랑 서울시에서 정해줬잖아요. 마용성이라고 찍어줬잖아요.
마용성, 강남 3구 찍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용성 같은 지역들 그냥 사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재개발될 만한 지역들. 그죠? 특히나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효로 쪽에 대한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자상가에 대한 개발 사업, 또 여의도에 대한 복합 업무타운 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 그러니까 이 용산을 기준으로 동용산보다는 서용산 쪽의 개발 계획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울역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마포라는 지역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동작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볼 거고요. 그러면 굳이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얼마 전에 동마포에 대한 영상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동마포와 서마포를 구별해서 투자하는 방법. 근데 동마포 쪽에는 더 이상 투자할 곳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자세히 찾아보시면 1억 후반대에서 2억대 정도로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 아직 남아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이런 혜택들이. 물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두 달간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내용 외에도 더 깊은 이야기, 이 조기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저는 생각보다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방향성 전망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번에 특별 세미나를 이번 주 수요일 날 마련을 했습니다. 무려 100석 정도 되는 큰 규모로 외부 세미나장을 저희가 대여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점검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렇게 한 1억에서 2억대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요. 저희가 정말 맛집 소개하듯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여러 군데를 저희가 또 같이 지도를 보면서 탐방하는 시간을 또 가질 거고요.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지금 올라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여러분들 꼭 해주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댓글로 영상 잘 봤다는 또 응원의 글귀 같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이만 마치고요. 세미나장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